제 아내가 마그네슘을 먹은 적이 2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눈꺼풀이 자꾸 떨려서 먹은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다리가 자꾸 저리고 쥐도 나고 해서 먹었어요. 2번 모두 마그네슘을 먹고 증상이 해결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마그네슘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니까 눈밑이 떨린다고 해서 마그네슘을 무조건 먹기만 하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만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마그네슘 결핍이 심각하면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그네슘 결핍이 가져오는 증상과 우리 건강에 미치는 다른 부분들까지 알아보고요.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 조합까지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부터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수면장애, 두 번째로 근육경련이나 뭉침, 손발저림, 눈밑 떨림 등의 증상이 생기고요. 세 번째로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이 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든지 우울감이 들거나 하는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찾아오고, 다섯 번째로 근육통이나 육체 피로 등을 겪습니다. 그 외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말한 5가지가 대표 증상인 만큼 각 해당 증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증상들은 영상 뒤에서 언급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의 역할 및 기능 등을 말씀드리면서 각 증상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 그리고 혈관 등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 등의 반응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뼈, 관절, 그리고 근육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 외에 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영향을 미쳐요. 심혈관 건강 및 혈당 조절, 에너지 생산과 단백질 합성, 기타 등등 생각보다 꽤나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통은 쥐가 나거나 눈밑 떨림 등이 대표 증상인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빈도수가 높은 것이 수면장애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요. 게다가 이 마그네슘이 호르몬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각성시키거나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르티솔 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합성 지원도 잘 되지 않아서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근육 경련이나 손발 저림 등인데요. 마그네슘의 근육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축과 이완에도 작용을 하는 미네랄이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근육 경련이나 눈밑 떨림 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눈밑 떨림이 나타났을 때 해당 증상의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일 수도 있지만요,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신경에 전기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진 경우에도 눈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함량 마그네슘을 섭취해서 빠르게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오히려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되어서 눈밑 떨림이 나타난 경우라면 마그네슘 복용 후 짧게는 4주 내외, 길게는 6개월 내외로 증상이 호전이 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이유 없는 기분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이것 또한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증상으로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그네슘 결핍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 두근거림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특히나 간헐적 단식 등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을 유지해주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신다면 심장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또 5번째 증상으로는 근육통, 육체 피로 등이 이전과는 다르게 오래가고 잘 안 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활력이 떨어지거나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근육이 오히려 뭉쳐 있다거나 피곤이 잘 가시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육이 피로해지면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이게 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젖산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5가지 증상 말고도 집중력 저하, 혈당 상승, 손발톱 깨짐, 혈관 조직의 석회화, 남성 호르몬 수치 감소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알려드린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마그네슘 결핍일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현대인들은 먹을거리도 넘쳐나고 소비 수준이나 삶의 질이 8, 9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과영양이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과영양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엔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식단은 영양 불균형 내지는 영양 결핍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오메가3, 비타민, 칼슘 등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가공식품이 넘쳐나고 배달음식을 또 많이 먹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매우 많아졌고 커피나 음주를 그전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영양소는 채우지 못하면서 몸은 계속해서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저도 인정해요. 저도 말하는 것만큼 다 실천은 못하고 있고요. 식단을 다 뜯어 고치기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영양을 채워줘야 하죠. 건강장수가 추천하는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 마그네슘 결핍도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양 불균형의 식단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커피, 음주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이 생겨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많은 증상 중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활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경우는 마그네슘과 함께 비타민 B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섭취량으로는 성인 기준 하루 200mg 정도가 적정량이고요. 결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400mg 정도 이상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호두와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과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가 있고요. 시금치, 케일, 근대 등과 같은 잎이 많은 녹색 채소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으로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과 같은 콩류, 연어, 참치, 고등어와 같은 생선, 귀리, 보리, 현미와 같은 통곡물 등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도 있죠. 아보카도, 바나나 등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영양제보다는 천연식품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음식으로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 중에서 검은콩과 바나나는 영상으로 제가 따로 만든 것도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식단을 고쳐서 보다 건강해지자라는 주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영양제는 꼭 챙겨 먹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 식단을 균형 잡히게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양소, 또 제 몸 상태나 컨디션 등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들은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서 보충해 주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인 영양제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디까지나 이 건기식은 식품일 뿐 치료제나 예방약 등이 아님을 잘 아셔야 해요. 물론 내 몸 상태와 상황 등에 따라서 치료제와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기도 하죠. 저도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메가3를 먹고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요. 어쨌거나 과다하게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딱히 부작용이나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건기식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을 하시면서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가 더 무서운 적이니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다면 차라리 안 드시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약과 혼동하지 마시고요. 또 약처럼 드시려고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건강장수 제 채널 구독하셔서 매주 올려드리는 올바른 정보 얻어가시고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